제7회 대학원 학생 성공 스토리 특강을 찾아주신 여러분 환영합니다. 저는 오늘 진행을 맡은 영어 영문학과 20학번 김채현입니다. 본격적으로 특강을 시작하기에 앞서서 여러분들께 학생 성공센터에서 운영하고 있는 프로그램을 소개해드리려고 하는데요. 그 중에서도 스튜던트 석세스 게이트웨이에 대해 알려드리려고 합니다. 학교 홈페이지에 들어가시면 상단에 있는 아이콘 중 가장 마지막 아이콘을 선택하시면 해당 서비스로 접속이 가능합니다. 평소에 궁금한 점이 있으셨거나 고민이 있으셨다면 SSG를 통해서 각종 서비스를 이용하실 수 있으니까요. 많은 참고 부탁드립니다. 네, 더불어서 대학원 총학생회에서 학습 장려금 지원 사업을 진행 중에 있다고 합니다. 원우님들의 학업과 연구에 필요한 서적 구매 내역과 학업 목적을 적어 보내주시면 총학생회에서 구매 금액 중 일정 부분을 지원해드린다고 하니까요. 많은 관심 부탁드립니다. 신청 방법을 참고하셔서 5월 8일까지 신청 부탁드립니다. 네, 그럼 지금부터 강연을 시작해 보도록 할 텐데요. 강연이 끝난 후에는 만족도 조사를 진행 중입니다. 참여하신 재학생분들 중에서 몇 분 추첨을 통해 스타벅스 기프티콘을 드린다고 하니까요. 많은 참여 부탁드립니다. 오늘 제7회 대학원 학생 성공 스토리 특강의 제목은 대학원 오고 싶니? 너도 할 수 있어입니다. 학부 시절에 법학을 전공하신 후 디지털 성범죄 피해자들을 지원하시다가 현재는 디지털 포렌식 전문가로 성장 중이신 주지연 원우님을 소개합니다. 따뜻한 박수로 환영해 주시기 바랍니다. 네, 안녕하세요. 제7회 대학원 학생 성공 스토리 특강 대학원 오고 싶니? 너도 할 수 있어. 특강의 연사를 맡게 된 주지연 인사드립니다. 네, 먼저 다른 분들처럼 사실 대단한 성공을 이룬 사람은 아니지만 이 자리에 서게 되어 매우 영광스러우면서도 또 한편으로는 조금 부담스럽습니다. 그렇지만 오늘 이 자리에서 제가 대학원에 입학하게 된 계기와 함께 대학원을 혹시 오고 싶은데 망설이고 계신 분들이 있으시다면 그 제 경험을 함께 공유하면서 어떻게 이 코로나 시국에 알차게 대학원 생활을 보낼 수 있는지 그 노력들을 함께 공유하고자 하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본격적인 강연에 앞서 저를 조금 소개하도록 하겠습니다. 저는 현재 성균관대학교 과학수사학과 석사과정 3기에 있고요. 디지털 포렌식 연구실 연구원으로서도 활동을 하고 있습니다. 이전에는 여성가족부 산하기관인 한국여성인권진흥원 인권보호본부 디지털 성범죄 피해자 지원센터에서 팀원으로 활동을 한 바 있습니다. 해당 본부에서는 팀원으로 근무하면서 선제적 삭제 지원과 법률 지원 업무를 담당을 하였습니다. 또한 이전에 조선대학교 부속중학교에서 교사로서 업무를 담당하며 담당 업무로서는 역사와 함께 일반 사회 과목을 가르치는 교사 업무를 담당을 하였습니다. 이 외에도 저는 평소 관심 있는 분야가 많아서 성평등 정책 시민 발굴단이라든지 아니면 UN 청소년 의회에 이제 컨퍼런스에 참여를 한다든지 아니면 한국지식재산 서비스 협회에서 하는 프로젝트에 참여를 한다든지 등 다양한 활동을 하는 것을 좋아해서 많이 학부 때부터 참여를 했었고요. 이러한 경험을 함께 녹여서 오늘 강연에 한번 이야기를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대학원에 입학을 결심하게 된 건 이 사진의 한 장에 모두 담아 있다고 해도 과언이 아닐 것입니다. 그 방에 입장한 너희 모두 살인자다. 다소 과격한 문구라고 생각할 수 있겠는데요. 여러분은 2년 전에 있었던 N번방 사건을 기억하실까요? 저는 사실 컴퓨터를 전혀 모르는 문과 출신, 그것도 법대 출신의 컴맹이었습니다. 컴퓨터를 정말 모르고 제가 기계를 만지면 약간 고장이 나고 부서지는 그런 경우가 종종 발생을 했었어요. 그런데 이 N번방이 뭐지? 텔레그램이 뭐지? 라는 생각을 했는데 계속 뉴스에서 N번방이라는 이야기가 나오고
사람들이 계속해서 뭔가 피해를 입었다는 이야기가 연일 뉴스에 뜨기 시작하였습니다. 텔레그램 N번방 사건이란 박사방 사건은 미성년자를 포함한 일반 여성들을 주 대상으로 하여 성착취 영상이나 사진을 찍게 하여 해외 모바일 메신저인 텔레그램을 통해서 대대적으로 공유, 판매하고 디지털 성범죄를 계속해서 일어나게 한 사건을 말을 합니다. 해당 채팅방 운영자들은 피해자들에게 성착취 영상을 계속 찍도록 협박하고 그 영상을 텔레그램 비밀 대화방에서 판매를 하여 금전적 이득을 취하는 등의 행위를 저질렀습니다. 가해자들은 텔레그램이 해외에 있다는 이 해외에 서버를 두고 있어서 압수수색이 어렵다는 점을 교묘하게 이용하였고 또 이 프로그램은 이 메신저 같은 경우에는 대화 내역을 지울 수 있다는 기능이 있어서 수사망을 계속해서 빠져나오는 이런 교묘한 수법을 계속해서 저질렀습니다. 많은 사람들이 피해를 입었음에도 불구하고 사람들은 호소하지 못했습니다. 본인들이 사회적으로 매장당할 수 있다는 생각 때문이에요. 이런 해당 사건이 연일 뉴스에 보도되는 것을 보면서 저는 큰 충격을 받았고 더 충격적인 것은 이런 나쁜 범죄자들이 잡을 수가 없고 잡히지도 않고 피해자들은 어떤 조치를 취해야 하는지도 모르고 있다는 우리 사회의 현실이 정말 저에게 충격적으로 다가왔습니다. 심지어 텔레그램 N번방과 같은 디지털 성범죄는 처음으로 일어나는 일이 아니었습니다. 웰컴 투 비디오와 같은 이미 이전에 디지털 성범죄가 우리 사회에 만연했고 우리는 그것을 모르고 혹은 모른 채로 넘어가고 있었습니다. 끊임없이 늘어나는 피해에도 불구하고 법률의 미비와 그리고 기술의 한계로 어려움으로 우리는 계속해서 이 어려움들을 모른 척 눈 감고 넘어가고 있었습니다. 현재 개정된 청소년 성보호법과 성폭력 처벌법에는 다음과 같이 디지털 성범죄에 대해 규정하고 있습니다. 성착취물 제작 배포, 온라인 그루밍, 그리고 불법 촬영, 복제물 반포 등 청소년 성보호법 제11조, 그리고 성폭력 처벌법 제14조 제2항 및 제3항 이런 부분에서 많이 개정을 하고 또 제정을 하고 있지만 아직도 많은 부분들이 미비한 부분들이 많습니다. 예전에는 아동 청소년 음란물이라고 불렀고 포르노라 불렀지만 개정을 하면서 성을 착취한다는 개념을 조금 더 집어넣어 성착취물로 단어를 변경을 하였습니다. 온라인 그루밍도 조금 생소하실 수 있겠으나 법률을 개정하면서 이 온라인 공간에서 계속해서 아이들을 길들여서 아동 청소년을 길들여서 계속해서 성을 보여주게끔 자신의 성을 노출하게끔 하는 이런 새로운 행위, 온라인 성범죄를 어떻게 규제할 것인지를 법에 담았습니다. 이러한 노력은 N번방 이후에 일어난 노력입니다. N번방 이전에는 우리 수사관들은 법률적 위반을 이유로 N번방에 그 해당 공간에 입장조차 할 수 없었으며 이 입장조차 할 수 없다는 어려움에 따라 수사는 계속해서 지연되었고 피해는 계속해서 확산되어 갔습니다. 이러한 심각성을 인지한 저는 이를 방지하기 위한 그리고 또 피해자 보호를 위해 힘쓰는 한국여성인권진흥원에 입사하였습니다. 디지털 성범죄 피해자 지원센터의 일원이 된 저는 트위터, 텀블러, 그리고 각종 SNS에서 무분별하게 퍼지고 있는 불법 촬영물, 딥페이크 영상, 아동 성착취물 등을 체증하고 사전 추적하는 업무를 담당하였습니다. 또한 법률 지원 업무를 담당하였습니다. 해당 업무를 통해 촬영물 성폭력이라던가 딥페이크, 이 허위 영상물 이용 성폭력, 온라인 그루밍 성착취, 사이버 공간 내 성적 괴롭힘 등 다양한 형태의 디지털 성범죄를 직접 목격하였습니다. 저는 직접 그 현장을 목격하면서 그 심각성을 점점 더 인지하게 되었고 하루하루 이 범죄를 어떻게 근절할 것인지에 대한 고민이 더 깊어져 갔습니다.
사실 저는 진흥원에 입사를 하면 이 디지털 성범죄를 뿌리를 뽑을 수 있을 것이라고 자신했습니다. 내가 이 센터에 들어가면 법률 지원을 통해서 피해자들을 구제를 할 수 있겠지. 도움이 될 수 있겠지. 피해자들 모두 확산되는 속도가 정말로 빨랐습니다. 제가 방금 삭제했던 영상이 1초 만에 다시 올라오고 제가 어제 지웠던 사진이 오늘 다시 확인하였을 때 올라왔을 때 그 기분은 참담하고 되게 너무 슬펐습니다. 그 밀려오는 상담과 삭제 지원 요청, 그 절규하는 사람들을 보며 우리 수사관들은 더욱더 빨리 삭제 버튼을 누르고 법률 지원을 할 수밖에 없었습니다. 아침 9시부터 저녁 6시까지 매일같이 지우고 또 지웠습니다. 누군가는 수천 번에 또 수만 번의 클릭에 손목에 파스를 붙이기 시작하였고 또 우리들 중 누군가는 너무 수위 높은 피해물을 계속해서 보다 보니 잔상이 깊게 남아 오히려 상담소를 찾아가야 하기도 하였습니다. 피해자의 신상 정보가 게재된 게시물을 내려달라는 요청에 대해서 몇몇 가해자들은 센터에 협박 메일을 보내기도 하였습니다. 또 욕설을 보내기도 하였습니다. 우리는 이러한 현실에 되게 지쳐갔고 점점 더 우리의 클릭은 사실상 속도가 느려지기 시작했습니다. 그렇게 매일매일 지쳐가던 무렵 어제 지운 영상물이 또다시 업로드가 되어가던 그 무렵 제 삭제 지원 목록에서 한 의뢰인의 목록이 갑자기 사라졌습니다. 그래서 제가 이상하다고 생각이 들어 담당자분께 문의를 드렸습니다. 담당자님, 제가 지원을 하고 있던 그 피해자 한 분께서 어느 날 목록이 보이지 않습니다. 어떻게 된 것이죠? 라고 제가 문의를 드렸습니다. 그런데 담당자분께서 말씀하시기를 이제 그 의뢰인은 다시 볼 수 없게 되었다고 말씀을 하셨습니다. 다시는 목소리를 듣지 못하게 되었다고 타 담당 부서로 지원 업무가 이관되었다고 말씀해 주셨습니다. 저는 그때 그 당시에 저의 무력함에 그리고 우리의 무력함에 법의 공백에 기술의 한계에 울음을 터뜨릴 수밖에 없었습니다. 그 일을 계기로 저는 마치 의료계에서 환자의 생사를 결정지을 수 있는 최소한의 시간, 일명 골든타임이라고 하죠. 그 골든타임이 의료계만 있는 것이 아니라 이런 디지털 성범죄와 같은 온라인 범죄에도 동일하게 적용됨을 알게 되었습니다. 너무 뼈저리게 깨닫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조금 더 빨리 움직이고 조금 더 빨리 상담하였으며 조금 더 빨리 삭제 지원하고 조금 더 빨리 게시물 수정을 요청을 하였습니다. 하지만 근본적인 것이 해결되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저는 적시에 온라인 범죄에 대응하기 위해서는 디지털 포렌식을 통한 범죄 수사와 입증이 필요하다는 것을 절실하게 느끼게 되었습니다. 디지털 포렌식은 범죄 수사에서 적용되고 있는 과학적 증거 수집 및 분석 기법의 일종으로 각종 디지털 데이터 및 통화 기록, 이메일 접속 기록 등의 정보를 수집, 분석하여 범행과 관련된 증거를 찾아내는 과학 수사 기법입니다. 특히 디지털 성범죄와 같은 불법 촬영물의 경우는 범죄가 발각되었을 그 당시에 증거물이 될 수 있는 이 촬영물들을 삭제하거나 드라이브 등에 저장하는 경우가 많은데 포렌식 툴을 통해서 이제 파일이나 이미지 영상들을 숨긴 것을 이제 숨기거나 이동, 그리고 삭제한 것을 찾아낼 수 있고 또 시간이나 위치 등을 파악할 수 있었습니다. 또 복원이 가능한 경우도 있다고 하였습니다. 또한 이를 법원에서 증거로 인정받기 위해서는 압수한 시점부터
법원의 증거로 사용될 때까지 원본과 동일해야 한다는 것. 그리고 변경, 훼손, 손망 등이 없어야 하며 포렌식 전문 수사관과 포렌식 도구의 신뢰성이 보장되어야 한다는 것. 이런 것들이 모두 보장되어야 피해자가 지원을 받을 수 있고 또 가해자가 정당한 법의 처벌을 받을 수 있다는 것을 알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알맞은 때에 온라인 범죄를 차단하는 기술, 그리고 피해자를 보호하고 범죄자를 법정에 세울 수 있는 법리적 능력을 갖춘, 이 모든 능력을 융합적으로 갖춘 디지털 포렌식 수사관이 디지털 성범죄와 같은 온라인 범죄를 근절할 수 있는 지름길이라고 생각하였습니다. 그래서 날로 발전하는 범죄 수법에 대응할 수 있도록 과학수사 분야의 최고 전문가와 연구자를 양성하기 위한 성균관대학교 과학수사학과에 입학하였습니다. 입학 전부터 지금까지, 3학기인 지금까지 마치 성균관의 그 유생들처럼 저는 이 성균관을 배경으로 하여 성장하기 위해 여러 가지 노력을 시도하였습니다. 먼저 디지털 포렌식이라는 전공이 사실 저에게도 매우 생소했습니다. 특히 저는 문과 출신이고 법대 출신이다 보니 이 디지털 포렌식을 어떻게 배워야 하고 과연 전문가는 누가 있고 어떤 과목을 배워야 하는지를 전혀 몰랐습니다. 그래서 이 학과에 대한 탐색을 해야겠다는 생각으로 학교 홈페이지를 들어갔고 학과 홈페이지를 매번 찾았습니다. 우리 학교는 대학원 한마당을 달마다 4월, 10월 달마다 하여 개최를 통해서 진학 설명회를 개최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학과별로 또 자체 진학 상담회를 하고 있습니다. 이 상담회를 통해서 우리는 좀 더 우리 학과가, 내가 진학하려는 학과가 어떤 학과이고 어떤 교수님이 계시고 어떤 과목을 배우는지를 조금 더 공부를 할 수 있고 내가 지원함에 있어서 좀 더 정보를, 그 소스를 알 수 있는 시간들을 만들 수 있었습니다. 저 역시 진학 상담을 교수님과 함께하는 진학 상담을 1대1 온라인으로 메일로 할 수 있었는데요. 이 대학원 한마당을 이용하여 교수님과 연락을 취할 수 있었습니다. 올해 같은 경우에는 코로나19로 인해서 메타버스로 진행을 하였다고 하는데요. 이렇게 대학원 종류와 대학원 모집 요강이 동영상으로 올라와 있기 때문에 이 부분을 또 참고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두 번째로는 교수님과의 미팅이 있었습니다. 대학원에서 아무래도 중요한 것은 교수님과의 미팅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교수님과의 면담을 저는 정말 중요시했는데요. 제가 생소한 분야에 뛰어들기 위해서는 교수님이 어떤 분이신지, 그리고 관심 분야는 무엇인지, 교수님이 쓴 논문은 어떤 것인지가 저에게 매우 중요했습니다. 제가 교수님과 어떤 것을, 어떤 연구를 혹은 어떤 논문을 쓸 수 있을지, 또 어떤 연구를 할 수 있을지는 교수님이 이미 이루어 놓으신 그 양력과 경력들, 그 논문들을 보면서 대충 유추를 해볼 수 있었습니다. 그래서 교수님의 관심 분야인 디지털 포렌식, 사이버 범죄, 범죄 수사, 그리고 ICT와 경찰 활동, 국제개발 협력과 같은 저와 관심 분야가 비슷한 분이시구나 하는 걸 느꼈고, 학술지 논문 같은 경우에도 모바일 메신저에서 디지털 성착취물의 시청행위 포렌식 방안, 이 부분에서 되게 제가 끌림이 있어서 이런 부분이 궁금하고 이런 논문을 함께 쓰고 싶다. 교수님과 함께 이런 부분을 말씀을 나누고 싶다 하고 용기를 내어서 먼저 교수님께 컨택을 시도를 하였습니다. 세 번째로는 좀 더 적극적으로 연구실 탐색을 시작하였습니다. 교수님과의 면담을 통해서 연구실이 있다는 것을 알게 되었고요. 연구실에서는 어떤 업무를 하는지 저는 좀 더 궁금해서 연구실 홈페이지를 참고를 하기로 하였습니다. 연구실에서는 좀 다양한 업무를 하고 있었는데요. 가령 뉴스레터를 이제 편집팀에서 제출을 하고 있다든지, 아니면은 학술대회를 함께 나가고 있다든지, 연구를 함께 하고 있다든지, 논문을 함께 작성을 하고 있다든지, 이런 것들을 다양한 활동을 하고 있음을 이 홈페이지를 통해서 알 수 있었고,
그 각 멤버의 이메일을 통해서 또 연락을 한번 컨택을 한번 취함으로써 이 연구실에서 이미 하고 있는 것들, 그리고 이미 또 앞으로 진행을 할 것들, 그런 연구와 논문에 대해서 충분히 이야기를 통해서 내가 앞으로 이 랩실에 들어갔을 때, 이 연구실에 들어갔을 때 어떤 연구를 할 수 있고 또 기여를 할 수 있는지에 대해서도 생각을 해보았습니다. 지금 디지털 포렌식 연구실에서는 신종 보이스 피싱 대응을 위한 정책적 기술적 방안 연구, 그리고 드론 사고 조사 분석 프로그램 개발, 이런 연구를 했었는데요. 저 역시 보이스 피싱 대응을 위한 정책적 기술적 방안 연구에 되게 흥미를 갖고 있어서 해당 부분에 대한 연구에 관심이 있다는 이야기와 함께 컨택 메일을 보낸 바 있었습니다. 그리고 이러한 홈페이지를 항상 참고를 하여 지원을 하는 날짜가 있었을 때, 그 날짜 공고가 떴을 때 저는 해당 일에 연구실 공고에 맞춰서 지원을 하여 저는 현재 이 연구실에서 같이 연구원으로서 활동을 하고 있습니다. 두 번째로는 학교 탐색을 하였습니다. 제 학과도 중요하지만 이 성균관대학교라는 곳, 이 성균관에서 어떤 업무 그리고 어떤 것들을 할 수 있을지 저는 좀 더 이 코로나 시국에 제가 대학원 생활을 좀 더 알차게 하기 위해서는 어떤 것들이 있는지 좀 더 탐색하고 싶었습니다. 그래서 먼저 도서관으로 가장 먼저 달려갔습니다. 우리 학교는 중앙학술정보관과 법학도서관, 인문캠에서는 이렇게 두 도서관이 있는데요. 신작 자료부터 해서 성균고전 백선, 그리고 대한민국 학술원 우주학술도서뿐만 아니라 이북은 물론 학위 논문까지 갖춰져 있는 정보의 요람입니다. 그리고 또 인문캠과 자연대캠, 캠퍼스 간의 도서 대출이 가능하고요. 타 기관 도서 대출이 가능한 점이 매우 좋습니다. 제가 대학원생으로 조금 더 추천을 하고 싶은 부분은 현재 우리 중앙학술정보관 홈페이지에서 온라인으로 논문 작성 지원 교육을 하고 있다는 점입니다. 과학적 글쓰기라던가 리스 활용법 따라잡기 등 교내의 교육을 실시를 하고 있고, 또 넓은 열람실 공간과 정보 검색 공간, 무인 대출 시스템을 이용할 수 있어서 열심히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또 공간 대여도 가능하고 1층에서는 로봇이 만들어주는 커피 가게가 있어서 이 부분도 열심히 활용을 하고 있습니다. 두 번째로는 저는 학부생들과 함께 또 학생 성공센터를 통해서 많은 경험과 간접적으로, 직간접적으로 학생 성공센터를 통해서 많은 이야기를 담아가고 많은 경험들을 하고 있습니다. 학생 성공 스토리 특강은 자기 주도로 삶의 방향을 개척하고 사회에 환원하고 기여하고자 하는 학생들의 성공 스토리를 공유하는 것입니다. 저보다 훨씬 어린 친구들도 있고요. 저보다 훨씬 대학원이나 이렇게 교수님들, 또 종종 되신 분들도 나오시는 분들도 있었는데 되게 이야기가 풍부하고 창업부터 해서 자기 학과에 대한 이야기를 나누시는 분들, 정말 다양한 분들이 나와서 이야기를 공유하시는 걸 보고 저도 용기를 내어서 이렇게 특강을 진행하게 되었고요. 학생 성공 스토리 공모전 역시 대학원 생활 중 수기치인을 실천하고 그리고 시행착오와 어려움을 극복하여 성장한 이야기를 교내외 커뮤니티와 공유하는 프로그램으로 이 스토리 특강과 약간 취지가 비슷하다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저는 도전학기에도 함께 직접 도전을 해서 진로 적성 검사와 멘토와의 상담 진행을 한 바도 있고 대학생활 꿀팁을 공유하는 시간을 가진 적이 있습니다. 또한 저보다 먼저 학자의 길을 먼저 접어 들어가신 선배님들, 교수님들을 통해서 알쓸학잡이라는 프로그램을 통해서 저는 다양한 연구 경험과 그리고 논문을 쓰신 그 경험들을 공유해 주시는 역할들을 많이 보고 있습니다. 그리고 제가 학교에서 또 선후배 혹은 교수님들께 좀 여쭤보기 어려운 부분들은 이곳에 찾아가서 또 제 경험을 말씀드리고 제 고민을 많이 말씀드렸습니다. 이곳은 교육개발센터인데요. 교육개발센터에서는 대학원 대상 학습 코칭을 하고 계십니다. 논문을 어떻게 읽어야 하는지, 그리고 심층학습은 어떻게 해야 하는지부터 제 주제를 어떻게, 논문의 주제를 어떻게 선정하고
제 연구는 어떻게 진행을 할 것인지에 대해서도 충분히 설명을 해주십니다. 대학원은 대학교와 확실히 다른 부분이 많았는데요. 이 생활 적응은 어떻게 할 것이며 풀타임 학생의 경우에는 파트타임과 다르게 시간 관리가 매우 중요한데 이 시간 관리와 목표 설정은 어떻게 할 것인지를 함께 잡아주시는 역할을 하였습니다. 그래서 저 역시 이 학습 코칭을 통해서 대학원 한 학기당 한 개의 논문을 쓰는 그런 목표를 설정을 하고 현재 이뤄나가고 있습니다. 성균 공부방 같은 경우에는 저도 참여를 하였는데 학생들끼리 선후배 동기에게 당하게 중국어나 홈베이킹, 진로 설계, 커말, 공모전 같은 것들을 알려주는 정말 의미 있는 시간들이고요. 그리고 TA 교육 조교 프로그램도 제가 참여를 해봤는데 교육 조교를 할 때 토론 촉진 기법이라든지 상담 기법, 그리고 교육평가 관련 기법 등의 교육 프로그램을 실시하고 있는 프로그램입니다. 그리고 학생인재개발팀에서 주최하는 주요 기업체, 기관 채용 일정 공고도 저는 항상 보고 있습니다. 제가 이제 3학기다 보니 곧 취업을 준비를 해야 되거든요. 그래서 대기업이나 중견기업, 은행권, 공공기관 이런 곳에서 계속해서 공고가 올라오면 이곳에서 관리를 많이 해주시고 계시고 다양한 취업 관련 교육도 많이 해주시고 계셔서 내일도 당장에 대학원생 면접 역량 강화 워크숍을 저는 참여를 하기로 하였습니다. 그래서 온라인 멘토링이나 AI 채용 면접 역량 검사 서비스 이런 것들을 적극적으로 활용을 함을 통해서 저는 제 앞으로의 미래도 함께 성균관과 함께 진행을 하고 있습니다. 마지막으로 제가 조금 더 자랑을 하고 싶은 부분은 이번에 새로 생긴 대학원 라운지입니다. 이문사회 캠퍼스의 경영과 지하 1층에 위치하고 있는데요. 일반 좌석 121석으로 세미나실 5개, 휴게 좌석 등이 비치되어 있습니다. 다양한 좌석 배치와 학생증 인증 좌석제로 평일 24시까지 이용하면서 대학원생에게 적합한 공간이 생겨서 너무 좋습니다. 풀타임 학생들뿐만 아니라 파트타임 학생들에게도 충분한 연구와 휴게 공간이 생겨서 너무 적절하지 않은가 싶습니다. 세 번째로 제가 학교와 학과의 탐색을 끝내고 난 후 연구원으로서 집중하기 위해 어떤 활동을 했는지도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저는 사실 제가 대학원에 진학을 하고자 했을 때 교사를 그만두고 그리고 공공기관을 그만두고 대학원을 풀타임으로 다닌다고 말을 했을 때 부모님도 그리고 선후배도 그리고 제 친구들도 모두 뜯어 말렸습니다. 제 친구들은 같이 술을 마시다가 술에 취했냐고 물어보기도 하였습니다. 저는 그런데 우리나라에서 아직은 그 연구원 그리고 대학원에 대한 인식이 조금은 바뀌어야 된다고 생각을 하였습니다. 사실 대학원이라고 하면 그리고 대학원생이라고 하면 이런 짤이라고 하나요? 이런 이미지가 뜹니다. 도비는 자유예요 라고 하는 그 교수님의 항상 보조자라는 이미지가 되게 강한데요. 교수님의 수동적인 존재라는 이미지가 되게 강한데 저는 오히려 대학원에 와서 연구원이 그리고 대학원생이 본인의 학문적 지향을 논문과 연구로 밝히는 능동적이고 주체적인 사람이라는 것을 절실히 깨닫고 있습니다. 저는 일단 연구원으로서 궁금한 것, 해결해야 하는 사회 문제, 그리고 문제의식을 항상 가지고 있어야 된다고 생각을 하였습니다. 그리고 선행 연구, 이전의 연구자들은, 이전의 사람들은 어떤 연구를 했지? 그리고 어떤 한계가 있었지? 그럼 나는 이 문제를 어떻게 해결할 수 있을까? 라는 생각을 계속해서 끊임없이 했습니다. 그리고 내가 부족한 부분은 나와 내 동료들과 함께 학문적으로 또 기술적으로 지식을 중심으로 해결을 하는 방안을 도출하겠다라는 마음으로 대학원에 왔고 그리고 대학원 생활을 하면서 그 능동적이고 주체적인 사람으로서 하는 활동들이 더욱더 많아지고 있는 것이 현실입니다. 그래서 저는 진흥원에서 퇴사를 한 후 성균관대학교에 입학을 하여 디지털 성범죄와 관련된 모든 자료를 찾기 시작하였습니다. 전 이 문제가 너무 시급하고 너무 궁금했고 이 사회 문제를 꼭 해결하고 싶었으니까요. 그게 연구원이라고 생각을 했거든요.
그래서 모든 논문을 읽고 제가 할 수 있는 모든 자료들을 찾았습니다. 그 후에 6월 달에 열렸던 학술대회에 나가게 됩니다. 사실 아무것도 모르는 상태로 교수님께 논문을 쓰고 싶다고 찾아뵈었고, 교수님께서 많이 도와주셔서 또 동기들도 많이 도와주셔가지고 해당 논문을 쓸 수 있었습니다. 해당 논문은 학술대회에서 발표를 한 후 좀 더 피드백을 받아 발전시켜 디지털 성범죄 위장수사 허용 범위 및 시스템 구축 방안에 관한 연구로 작성이 완료가 되었습니다. 현재 오늘자로 해서 이용수는 450명, 그리고 DBPR 기준으로 학술저널 탑 10으로 하여 지금 많은 분들이 이용을 해주시고 계십니다. 위장수사가 한참 이루어지기 시작할 때 낸 논문이라서 시기적으로 좀 적절해서 이 논문이 많은 사람들에게 읽히기 시작했고, 제가 이 논문을 내면서 보다 많은 사람들, 특히 디지털 성범죄의 피해를 많이 받은 분들, 그분들에게 조금 도움이 됐으면 하는 마음으로, 사회에 기여하는 마음으로 이 논문을 제출을 하였습니다. 두 번째 논문은 제가 2학기 때 같이 공동으로 해서 낸 논문입니다. 이것은 이제 2학기 때 법학과 기술을 융합적 접근으로 해서 정보은닉 기술에 대응하기 위한 수사기관의 대응 방안 관련 논문을 발표를 했는데요. 해당 연구 과제를 이제 수행을 하면서 도출한 문제점을 바탕으로 연구원들과 공동으로 논문을 작성을 하였습니다. 그래서 이 논문은 2021년 한국 디지털 포렌식 학술대회 우수 논문상, 경찰청장상을 수여할 수 있는 그런 기회가 되었습니다. 현재 3학기에는 이제 조금 더 넓은 곳으로 조금 더 많은 사람들과 이야기를 나누기 위해 영어로 사람들과 소통을 하며 또 SCI 2급의 정도가 되는 그 논문을 쓰고 싶어서 노력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번에 여름에는 제17회 아시아 퍼시픽 인터내셔널 컨퍼런스에 나가기 위해서 영어 공부를 하면서 동시에 논문 투고를 노리고 있습니다. 이러한 논문과 함께 저는 연구 과제에도 열심히 참여를 하고 있는데요. 연구 과제는 사실 매우 다양하고 또 연구 계약 역시 형태가 다양하지만 주로 성균관대 산학협력단과 우리는 함께 계약을 하고 이루어졌습니다. 연구과제는 처음에는 제안서를 작성한 후 연구과제가 선정되고, 그 다음에 연구가 진행된 후 중간보고와 함께 그 다음 최종 연구 마감이 되는 형태로 이루어져 있습니다. 연구가 사실 논문보다 조금 더 재밌는 이유는 성균관대 구성원뿐만 아니라 타 학교 그리고 타 기관과의 공동 연구일 경우는 제 주변 사람뿐만 아니라 다른 사람과의 소통을 통해 제 시야를 좀 더 확장할 수 있는 기회가 되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저는 신인검사 과학수사 교육 표준 개발 혹은 첨단 기술 개발의 회사 환경 변화에 따른 사이버 범죄 대응 방안, 이러한 연구 과제에 참여를 했었고요. 그 이외에도 보안 과제 2개를 참여를 했었고, 서울시 디지털 성범죄의 자문으로 들어간 바 있습니다. 그리고 현재는 AI 및 디바이스 복호화 관련 연구 과제에 참여를 하면서 여러 가지 국가기관과 유관기관에서 여러 전문가들과 함께 연구 과제를 함께 참여하고 있습니다. 연구 과제 참여를 통해서 연구의 필요성과 연구의 영향력을 매번 느끼고 있습니다. 또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교수님, 그리고 변호사, 경찰 실무관, 검사, 이런 분들의 유관기관의 전문가와의 연구 작업과의 소통을 통해서 실력이 향상됨을 느끼고 있습니다. 또한 연구원으로서 연구 윤리과 또 공동체 의식도 많이 느끼고 있고요. 그래서 저는 이제 이러한 연구 과제와 논문을 토대로 저는 좀 더 넓은 곳으로의 발돋움을 하려고 시도를 하고 있습니다. 사실 저는 조금 여러 가지를 하는 것을 좋아하는 편이라 이 외에도 다양한 활동들을 하고 있습니다. 사실 교육 조교도 하고 있고요. 우리 뉴스레터 편집팀도 하고 있고, 그 외에도 경기도 디지털 성범죄 도민대응 감시단이라던가 노동부나 외교부의 국민자문단 활동,
그리고 한국장학재단의 사회리더 멘토링 등 이런 활동들을 다양하게 하고 있습니다. 제가 이런 활동을 계속해서 하는 이유는 제 학교, 학과에만 갇혀 있지 않고 다양한 사람과의 소통을 통해서 좀 더 많은 것을 습득하고 유연한 사고를 통해 더 뻗어 있는 세계로 나가고 싶어서입니다. 그래서 우리 성균관대학교에서 항상 중요시하고 있는 수기치인, 이니에지, 그리고 홍익인간의 정신으로 자기주도성, 글로벌, 기업가 정신, 융합, 시민의식 등을 갖추기 위해 많은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 저는 앞으로 디지털 포렌식 전문가로 성장하기 위해 계속해서 더욱더 노력을 해야 할 것입니다. 저는 현재 3학기로 석사학위 논문을 준비 중이며 SCI급의 논문을 투구를 준비를 하고 있습니다. 앞으로 디지털 포렌식 자격증 취득 후에 좀 더 활발한 연구 과제 참여와 논문을 쓴 후 향후에는 정말 최종적으로는 인터폴과 같은 국제기구 파견을 위해 준비를 하고 있습니다. 저는 대학원에 오고 싶어 하는 친구들이 많이 망설이고 많이 고민하고 주변 사람들에게 많이 묻고 있는 것을 알고 있습니다. 대학원이 사실 많은 카더라가 많은 곳인 것도 알고 있고요. 정보가 참 없는 곳인 것도 사실입니다. 여러분들이 지원하고자 하는 대학원은 다 다를 것입니다. 그리고 여러분이 지원하고자 하는 연구실 역시 다 다를 것입니다. 하지만 정말 여러분이 학문에 뜻이 있다면 좀 더 수동적인 공부가 아닌 본인이 이루고자 하는 공부가 있다면 저는 단연코 대학원을 추천드리고 싶습니다. 여러분은 그냥 끌려가는 공부가 아닌 그런 연구가 아닌 본인이 직접 하고 싶은 연구를 하셨으면 좋겠습니다. 마치 해리포터가 그 좁은 골목 그 골동방에서 있다가 호그와트에 그 입학 원서를 받았던 그날처럼 그 기쁜 날처럼 여러분들의 대학원에 대한 열망이 해리포터의 그 입학 원서를 받은 날처럼 매우 기뻤으면 좋겠습니다. 제 강연은 오늘 여기까지입니다. 대학원에 대한 궁금한 점들이 많았을 건데요. 여러분들의 대학원에 대한 많은 궁금한 점이 좀 풀렸으면 좋겠고 또 계속해서 앞으로 자신에 대한 학문에 대한 이어져 나갔으면 좋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감사합니다. 네, 알찬 강연 들려주신 주지연 원우님께 박수 부탁드립니다. 네, 이번 강연을 통해서 대학원 진학을 망설이고 계셨던 분들이나 석사 생활을 어떻게 하면 알차게 보낼 수 있을지에 대해 고민이 있으셨던 분들께 많은 도움이 되셨으면 합니다. 그럼 지금부터 Q&A 시간을 가지도록 할 텐데요. 특강과 관련해서 질문이 있으신 분들은 현장에서 질문 주셔도 좋을 것 같습니다. 우선 그 전에 사전 질문 먼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 질문 드리겠습니다. 범인의 흔적을 찾기 위해서 디지털 포렌식을 사용한다고 하셨는데요. IT나 데이터가 사건 해결에 어떻게 도움을 주나요? 네, 휴대전화와 같은 모바일 기기는 사실 우리 생활에서 이제는 없어서는 안 되는 중요한 물건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뭐 태블릿이나 CCTV도 마찬가지고요. 그래서 가령 아까 전에도 말씀드렸지만 불법 촬영물 같은 경우도 사진을 자신이 찍어놓고 숨긴다던가 삭제한다거나 동영상을 삭제하는 경우는 사실 범인이 증거를 없애는 경우라고 생각할 수 있는데요. 이러한 경우에는 입증이 어렵기 때문에 이런 것을 툴로 우리가 복구를 한다거나 혹은 삭제한 흔적을 찾는다거나 하는 등을 통해서 이 사람이 범죄를 저질렀던 사실을 입증을 할 수 있습니다. 그럼 기록 복구를 통해서 그 데이터들을 활용해서 이제 범죄 사실을 밝혀내는 데 사용하신다는 말씀이시죠? 네, 맞습니다. 네, 다음 질문 드리겠습니다. 과학수사학과 대학원에 입학하기 위해서 준비해야 할 사항이 따로 있다면 어떤 게 있을까요?
과학수사학과는 크게 우리 성균관대학교를 기준으로 하면 디지털 포렌식 전공과 바이오 포렌식 전공으로 나뉘는데요. 저는 디지털 포렌식을 말씀드리자면 컴퓨터 관련 학과 분들이 아무래도 많으시고 그리고 법학을 전공하신 분들이 많으세요. 그래서 이 분들을 주로 많이 뽑으시는 걸로 알고 있고 그래도 이 부분이 아니더라도 조금 더 열린 마음으로 다가오신다면 아마 입학이 가능하시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듭니다. 아, 그럼 따로 준비해야 하는 서류나 활동 같은 거로는 어떤 게 있을까요? 특별한 활동이라기보다는 이제 아무래도 대학원이다 보니까 관련된 그 컴퓨터나 법학 전공이라는 점이 아무래도 조금 우선시 되는 편이 있는 것 같습니다. 아, 관련 활동을 그럼 따로 하기보다는 그 진학하고자 하는 과에 관련된 공부를 하는 게 더 도움이 된다는 말씀이시죠? 네, 맞습니다. 네. 그리고 다음 질문도 드리겠습니다. 과학수사학과 졸업생분들은 주로 어디서 어떤 일을 하시나요? 이건 역시 디지털 포렌식으로 이제 전공으로 답변을 드리자면 검찰이나 경찰은 물론 문화체육관광부 그리고 병무청이나 이런 부분에서 디지털 포렌식 특사경 수사관으로 많이 활동을 하고 계시고요. 연구기관에서도 많이 활동하고 계신 걸로 알고 있습니다. 아, 그럼 이제 관련 센터나 연구기관 그리고 또 법률기관에서 많이 근무를 하신다는 말씀이시죠? 네, 맞습니다. 네. 그리고 마지막 사전 질문 드리겠습니다. 학술지 투고를 성공적으로 하기 위한 팁이 따로 있을까요? 사실 학술지 투고를 성공적으로 하기 위한 팁은 저도 어려운 것 같은데요. 저는 약간 논문 같은 경우에는 특허랑 비슷하다고 생각을 해서 주제가 사회에 조금 기여하는 바가 큰가? 참신한가? 이게 조금 중요하다고 생각을 하였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을 조금 사전에 있던 그 연구, 논문과 어떤 차이점이 있는지 차별화를 해서 쓰는 게 저는 가장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아, 그럼 이제 주제가 사회에 기여하는 데 얼마나 도움이 되는가를 중점적으로 보는 게 중요하다는 말씀이시죠? 네, 맞습니다. 네, 답변 감사드립니다. 그럼 현장에서 올라온 질문을 드려보도록 하겠습니다. 논문 게재와 논문 학회 발표를 동일하게 보는지 궁금하다고 질문 주셨고요. 또 학회 발표를 많이 할 경우에 BK 장학금 혜택을 선정하는 기준에는 얼마나 들어가는지 질문 주셨습니다. 일단 논문 게재와 논문 학회 발표는 동일하게 보지 않습니다. 다만 논문 학회를 발표하신 후에 논문을 게재하게 되었을 경우에는 조금 다른 형태로, 그러니까 처음에 발표하셨던 내용과는 살짝 다른 내용으로 논문을 게재하셔야지, 이렇게 사사를 그리고 적으셔야지 본인의 논문 표절에 걸리시지 않는 점은 그 부분을 유의하셔야 할 것 같습니다. 그리고 학회 발표를 많이 하는 것은 좋을 것으로 생각되나 BK 장학금 혜택 선정에 기준이 된다고 하기에는 조금 어려운 부분은 있는 것 같습니다. 그거는 학과 아마 내규나 이런 점에서 조금 다른 부분이 있을 테니 학과마다 조금 참고를 하시는 것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친절한 답변 감사드립니다. 그리고 현장에서 추가로 질문 더 받으려고 하는데 혹시 더 있으실까요? 네, 그럼 오늘 Q&A 시간은 여기서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주지영 오느님께 박수 부탁드립니다. 네, 저도 개인적으로 이번 특강을 통해서 대학원 진학에도 약간의 관심이 생기게 되었는데요. 여러분은 어떻게 들으셨을지 궁금합니다. 이렇게 오늘 들으신 강연에 대해서 여러분의 의견도 듣기 위해 설문조사를 진행하고 있습니다. 지금 바로 설문조사에 여러분의 생각을 적어주시고 제출을 눌러주시면 감사드리겠습니다. 여러분이 써주신 내용은 더 나은 학생 성공 특강을 위한 소중한 자료가 될 테니까요. 많은 참여 부탁드립니다. 그리고 앞서 말씀드렸듯이 참여해주신 재학생분들 중에서 추첨을 통해 스타벅스 기프티콘을 증정하고 있으니까요. 많은 참여 부탁드립니다. 이렇게 긴 시간 동안 특강에 참여해주셔서 대단히 감사드리고요. 비록 현장에서 모든 분들을 뵙지는 못했지만 이번 강연을 기념하기 위해서 사진 촬영을 하려고 합니다. 여러분 모두 카메라를 잠시 켜주시기 바랍니다.
네, 한 번 더 말씀드리겠습니다. 오늘 특강을 기념하기 위해서 사진 촬영을 하려고 하니까요. 잠시 카메라를 켜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네, 찍도록 하겠습니다. 하나, 둘, 셋. 네, 감사합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오늘 이곳에서 함께 나누었던 이야기들이 여러분의 성공적인 대학 생활 그리고 대학원 생활에 많은 도움이 되기를 바라겠습니다. 그리고 응원하겠습니다. 오늘 특강은 아이캠퍼스의 비정규 강좌에서도 만나보실 수 있으니까요. 참고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다음 주 5월 10일에는 즐거움을 디자인하자라는 주제로 디자인학도의 학생 성공 스토리 특강이 예정되어 있으니까요. 많은 참여 부탁드립니다. 지금까지 학생성공센터의 제7회 대학원 학생성공 스토리 특강이었습니다. 감사합니다.